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입니다. 비교적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절기상 대안인 내일부터는 이번 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는데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만에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울의 낮 기온이 0도에 그치는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예보됐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오늘보다 크게 떨어져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 서울 영하 1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밤부터 전국에 강풍특보가 예보되는 등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가 이어지는 올겨울 최강 한파는 주말까지 일주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노약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에서는 수도 계량기가 얼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도 필요합니다. 한편 모레부터는 호남 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10cm에 달하는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반면 영남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어 산불 예방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대전, 세종, 충남 전역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 지역에도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과 세종, 홍성 영하 11도 등 영하 13도에서 영하 1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영하 4도에서 0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늦은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날짜를 다시 협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회의. 그러나 청문회 대상인 이해운 후보자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후보자 없이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어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 여야는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은 일정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오전 내내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증여세 신고 내역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할 수 없습니다. 100% 자료를 제출한 후보자가 있었습니까? 전에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은 후보자들이 제대로 제출을 안 했고. 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와 후보 검증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자고 했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수사받아야 한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쳇바퀴 공방 끝에 회의는 9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료를 제대로 안 냈다는 야당 주장을 반박하며 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제출 다 했습니다. 15% 정도라고 주장하시던데 15%는 과장일까요? 과장이죠. 저희가 75% 정도 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날짜를 다시 정하기로 했지만 협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결국 무산되면 이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나가지는 않겠다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제명 처분에 강력 반발했던 김병기 의원. 일주일 만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탈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면서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이후 3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당원 자격을 즉시 잃었고 2일 이내에 당원 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됩니다. 김 의원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의혹을 씻어내고 다시 돌아와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의원들 손에 제명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정당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려면 소속 의원 절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 의원은 의총 없이 최고위 직권으로 제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 지도부는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당원 당규와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로는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탈당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서 연이어 3선에 성공했고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전직 보좌진이 연이어 폭로한 본인과 가족 특혜 의혹 및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 이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오늘 구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이 내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포함 지금까지 모두 8명을 조사해 공천 헌금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입니다.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 사이에 현금 1억 원이 오갔다는 공천 헌금 의혹. 경찰이 내일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강 의원을 불러 대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강 의원 조사에 앞서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 모두 8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 시의원을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가졌습니다. 또 김 시의원과 남 씨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자리에 동석했던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2명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김 시의원 진술과 남 씨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1억 원을 요구한 건 전직 보좌관 남 씨라며 현금이 오갈 당시 남 씨가 함께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대질 조사는 거부하신 거예요?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아니면 남 전 보좌관 지금 거부한 건가요? 반면 남 씨 측은 김 시의원에게 돈을 직접 요구한 적이 없고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이 오가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의 종착지로 지목된 강 의원은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뒤에야 알았다는 입장. 경찰은 내일 강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군과 경찰이 합동조사팀을 꾸려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은 지난주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1명을 용의자로 조사했는데 이후 무인기를 직접 날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학교 선후배 사이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하는 등 행적이 비슷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자 국방부는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며 민간 차원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군경 합동조사팀은 구성 나흘 만인 지난 16일 민간인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경기도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로 송치됐는데 조사팀은 당시 기종이 이번에 공개된 무인기와 생김새, 부속품 등에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실제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대학원생 오모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는 무인기를 제작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3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날렸고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오염 수준을 측정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대학 선후배 사이로 보수 성향 청년단체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또 2022년 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도 함께 일한 뒤 이듬해 무인기 제작 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전모 파악이 우선이라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라는 직책의 인물이 활동했다는 점도 파악해 설립 초기부터 대북 무인기 운용을 염두에 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방산 분야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의 국빈 초청에 머지않은 시기 방문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식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통해 양국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 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 강국인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힘을 모으면 멜로니 총리는 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Di rendere quelle catene di approvvigionamento più solide, più forti, più controllabili e chiaramente tra nazioni amiche questo è un lavoro molto prezioso che si può fare insieme. 정상회담에 이어 두 정상은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동반자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우주 항공 같은 첨단 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의 강점에 기초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도 함께 수호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 정상은 또 양국 경제 규모에 걸맞게 교역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인적 교류도 늘려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협력, 문화유산 및 경관보호 등에 대한 양해 각서도 체결됐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국빈 초청 의사에 이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 방한은 이탈리아 총리로는 19년 만으로 청와대 복귀 후 이 대통령이 맞이한 첫 외국 정상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지난주 4,800포인트를 넘긴 코스피가 오늘은 4,900을 넘겼습니다. 올해 들어 12일 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종가 4,904.66포인트, 전 거래일보다 63.92포인트 오르며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5천까지 불과 95포인트가량 남겨둔 겁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첫 거래일 처음 4,600을 돌파하고 이틀 간격으로 4,700과 4,800을 넘은 데 이어 한 거래일 만인 오늘 또 100단위 숫자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코스피 역대 최장 랠리 기간은 13거래일입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다가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4,917.37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27%, 1.06% 올라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로봇 기술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현대차와 기아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대차는 종가 기준 시가총액 98조 원을 넘겨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코스피 시총 3위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3.77포인트 오른 968.36으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으로 4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주간 종가 기준 1,473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정부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드러난 김영석 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임기 내내 숱한 논란을 불렀던 김 관장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물러나게 되는데 김 관장은 해임 근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 김영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긴급 이사회. 제적이사 15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김 관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시설물을 임의로 종교단체에 제공하고 업무 추진비를 유용하는 등의 14가지 비위를 적발했습니다.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관장의 뉴라이트 사관, 특히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150일 넘게 농성해온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이 드디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김 관장은 국가보훈부 감사가 해임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해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독립기념관장의 중대 과실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임 요구안은 보훈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는데 소명 과정 등을 고려하면 해임 확정까지 2,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의되는 민주당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특례조항 229개가 담깁니다. 지방교부세율을 높여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교육감은 1명을 뽑는 내용이 거의 확정되는데 민주당은 설 명절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통합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은 모두 229개, 국민의힘 법안보다 28개 적습니다.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19%에서 21% 수준으로 3%포인트 이상 올리는 방식 등으로 4년 동안 최대 20조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용도를 엄격히 정하는 이른바 꼬리표 교부세는 없앴습니다. 1조는 권한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4조는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여당발 통합법안 내용이 나오면서 야당은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주민투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붙이면 다수가 상대적으로 특례 조항이 많은 국민의힘 법안을 선택할 거란 계산입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야당의 세목 변경을 통한 재정 지원이든 여당의 통합교부세 지원이든 재량 예산이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얼마만큼 경직성 예산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직성 예산을 뺀 나머지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교육계 일각에서는 통합 시 첫 교육수장은 복수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통합법안에는 통합시장처럼 통합교육감도 1명만 뽑느라니 최종 단계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속도전이라는 우려와 통합시 명칭을 둘러싼 갈등도 거센 상황인데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과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정부가 지난 16일에 이제 통합특별시에 네. 대해서요. 또 재정 지원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도 특별법안 준비 중이시잖아요. 네,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발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 특별법안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또 주민들이 느끼기에도 이 정도 혜택이면 충분하다고 느낄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 통합에 2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는 혁신적인 재정 지원하겠다. 두 번째는 수용 가능한 최대치 특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 5조, 4년간 20조의 재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최대 20조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최대 20조니까 20조 이상 이하로 깎이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 대전과 충남의 올해 예산을 다 합치면 2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연간 5조면
4분의 1 정도가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뭐 엄청난 규모죠. 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이전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있는 대덕구 연초 그리고 대전역 근처 그리고 내포에 2차 공공기관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내려온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눠 먹기 하지 마라. 네. 예, 집중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중에 다수가 대전 충남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네. 예, 서울시와 똑같은 위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초광역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산업 생태를 만들기 위해서 첨단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세제 혜택, 그리고 각종의 규제 개혁,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그런데 그동안 이제 행정통합이라는 거는 현재 야당 네. 자치단체장들이 추진했던 거고 민주당은 약간 좀 미온적이다 이런 느낌이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 언급한 뒤에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주민들과 이제 의사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또 중앙 주도식으로 너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시나요?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지사께서 2024년 11월 달에 통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주민 의견 수렴도 했고 법안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통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작년에 의견 수렴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시니까 이게 될 것 같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 광역의 통합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속도전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시간이 길다고 해서 이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빠르게 진행하고 대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지금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제 특별법안 준비 중이신데 이르면 네. 이번 주 나올 수도 있고 늦어도 내주 초에는 네, 발의하신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계획이 설 연휴 전 통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야지 이제 지방선거와 연동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되니까 가능하면 그런데 6월 말에 지금 통과하려고 이장우 시장이나 이제 김태흠 지사는 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인센티브도 좀 졸속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통합특별시에 뭐 반드시 대전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이장우 시장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데 통합특별시에 대전이 빠진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충청특별시라는 이제 그거는 명칭이 해프닝, 나왔으니까. 약간의 해프닝이었고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 순서가 있습니다. 대전, 충남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광주, 전남 이렇게 네. 얘기하듯이 아마 이것이 그냥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대전, 충남 통합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명칭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예정대로 설 전에 이제 법안 통과 네. 그런 게 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여야가 사실은 이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전체적으로 통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 통합의 내용, 그러니까 특례를 얼마나 더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번에 나온 법률안에 특례가 229개 정도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이 정도의 특례면 충분히 대전 충남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교육계 얘기로 좀 가볼게요. 네. 그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별법안에는 시장 교육감 이제 러닝메이트제가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치 훼손 이렇게 네.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복수교육감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혹시 민주당이 그 준비하시는 법안에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나요? 민주당 안은 단일 교육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통합시장이 단일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네.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 명의 통합시장에 두 명의 교육감이면 오히려 교육 현장이 더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일단 처음부터 법안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뭐 절충안 같은 거는 따로 준비는 안 하고 계시고요.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면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 공청회도 하고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서 법안이 이제 수정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통합 교육감이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문제는 대전의 교육 환경과 충남의 교육 환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죠. 예. 네, 그러면 이 다른 교육 환경에 적합한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거지. 이 교육감을 양쪽을 다 만드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특별 법안에는 민주당 안도 이제 통합 교육감으로 돼 있지만 네. 그 와중에서 이제 어떤 뭐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절충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뭐 교육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부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들을 잘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행정 통합을 왜 해야 되는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어요.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뭐 시도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것만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네. 5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수도권 1극 체계에서 다극 체계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매년 청년 7만 명이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대로 문제가 생기고 지역은 지금 고사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심의 지역 주도에 의한 지역 발전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 발전 전략 하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의료, 교육, 그리고 문화 환경이 더 개선이 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대전 충남 통합을 하겠다는 거고요. 저는 수도권에 대항하는 대전 충남의 초강력 경제권을 만드는 것도 하나 있지만 사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강력 경제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장님 이제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특별법안 나오면 한번 그 내용 한번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주차된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합쳐 주차된 차량 15대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특히 늦은 밤 이중 주차된 차들이 밀려나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400여 세대가 사는 아산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중 주차된 차들이 갑자기 앞으로 밀려오더니 잇따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하고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듭니다. 어디서부터 밀려온 거예요? 여기 앞에부터 밀려.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뒤엉켜 부딪혔다는 사고 신고가 접수된 건 주민들이 대부분 잠든 일요일 밤 11시 반쯤. 3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후진과 전진을 하며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최초 충돌 이후 주차된 차들이 밀려 움직이면서 승용차와 승합차 1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이 한밤중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차들이 거의 10몇 대 이상이 다 엉켜져 있었고 저희 차도 밀려 있었고 비닐도 어제 뜯었는데 뭐 사방이 전부 다 상처가 난 정도고 완전히 너무 속상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인근 상점에 생필품을 사러 나가던 길이었고 차량 결함을 주장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말 밤 지하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이 많아 사고가 이어지며 피해가 커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한국 GM 세종 물류센터 집단 해고 사태가 계속되면서 GM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폐쇄로 전국 서비스 센터에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수리비는 물론 정비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GM의 SUV 차량을 10년째 몰고 있는 강현규 씨.
뒷문이 열리지 않아 직영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했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입고를 거절당했습니다. 인근의 사설카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사이드미러와 범퍼 같은 단순 교체 수리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단 부품이 없으니까 이 정도는 좀 참고 타시는 게 어떻겠냐. 돈 주고 고치겠다고 하는데도 못 고치니까 좀 많이 황당합니다. 또 다른 GM 차주인 이상호 씨는 아예 폐차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장 열흘 만에 겨우 엔진오일 누유를 잡긴 했지만 순정 부품 찾기가 어렵다 보니 또 고장나진 않을까 불안감이 앞섭니다. 이 부품이 수급이 제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고치려고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막 덤태기 쓰고 막. 차종을 가리지 않고 전국의 GM 차주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 전국에 한국 GM 부품을 공급해왔던 세종물류센터 노동자 120명이 집단 해고당한 뒤 농성에 돌입하면서 부품 수급이 꽉 막힌 탓입니다. 단체 협약을 맺고 이렇게 고용 승계도 되면 그 이외에는 모든 걸 열어놓고 GM과의 협상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 GM 측은 고용 승계는 새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당분간 차주들의 불안한 주행은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에 대한 욕심을 계속 드러내는 가운데 이번엔 미국 재무장관이 나섰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갖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갖는 게 그린란드와 유럽, 미국의 최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를 약한 유럽이 지키면 러시아가 공격할 수 있지만 미국이 소유하고 지키면 러시아가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취지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가 낫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의 위협이 아닌 언젠가 북극에서 벌어질 전투를 내다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Make it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re will not be a conflict because the United States right now, we are the hottest country in the world, we are the strongest country in the world. The Europeans project weakness, the US projects strength.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로 기존의 유럽과의 무역 합의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무역 합의는 최종 완료된 것이 아니며 이번 조치는 기존의 무역 합의와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관세로 동맹을 위협한 것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을 반대하며 덴마크를 방문했던 틸리스 상원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동맹에 대한 추가 관세는 나쁜 일이며 푸틴과 시진핑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 역시 추가 관세가 미국의 국가안보 증진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핵심 유럽 동맹국들을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권한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에도 그린란드와의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유럽 역시 대미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나토 균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병합 시도에 반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8개 나라에 다음 달부터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럽 8개 국가가 공동 성명을 내놨습니다. 덴마크, 그린란드 국민과 전적으로 연대한다며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북극의 안보를 공유된 대서양 간 이익으로 강화하는 데 전념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린란드의 안보가 위험하다면 미국이 차지할 게 아니라 나토가 공동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엔 대서양 간 관계를 약화하고 위험한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소 절제된 반응이지만 유럽연합 EU 차원에서도 관세가 유럽과 미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 거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주요국들이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해 마련했던 160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무역을 제한하는 통상 위협 대응 조치
ACI 발동을 추진할 계획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모두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우선 대화의 장이 마련될 거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유럽도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대치 구도가 형성되면서 나토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스페인에서 수도 마드리드로 향하던 고속열차가 탈선해 맞은편에서 오던 또 다른 고속열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3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는데 구조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고속열차의 객차들이 거꾸로 뒤집어진 채 선로 바깥에 뒹굴고 있습니다. 객차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현지 시각 일요일 저녁 스페인 남부 코르도바를 지나던 고속열차 2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승객 300여 명을 태우고 마드리드로 향하던 고속열차가 출발 10분 만에 탈선하면서 옆 선로 맞은편에서 오던 열차와 그대로 부딪혔다고 철도 운영사는 밝혔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맞은편 열차에는 승객 1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열차 탈선과 충돌로 선로의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현장에서는 폭발과 화재도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3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는데 20명 이상은 중상인 걸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승객은 창문을 깨고 비상탈출했지만 구겨진 객차 내부에 아직 갇혀있는 승객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Si alguien tiene conocimientos en primeros confiar en nosotros que tenemos muchos años de preparación en esto. 현재 스페인에서 말라가와 안달루시아를 연결하는 모든 철도 운행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긴급 구조대와 협력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 외교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절기상 대안이 내일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대전과 세종 아침 기온 영하 11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8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종일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부터 대전, 세종과 충남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공주가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한낮에는 세종이 영하 1도, 대전이 0도에 머물겠습니다. 태안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한낮에 아산이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부여의 아침 기온 영하 11도, 한낮에는 보령이 영하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겨울 최강 한파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는데요. 수도관 동파와 한랭 질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